안녕하세요. 하루 봄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기사를 보고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켰는데요. 한국경제에 나온 이 기사인데요. 삼성 믿고 집 샀는데 7억 평택 아파트 1년 만에 휘청.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어떤 아파트들이 그렇게 하락을 했는지 쫙 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동삭동 평택 센트럴 자이 5억 4천만 원에 거래됐고, 이거는 작년에 7억 원에 손바뀜이 된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3단지에서도 작년에 7억 원을 넘었던 것이 5억 5,800만 원, 거의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실에서 찾아봤는데 정말 실거래가가 작년에 7억을 하던 것들이 지금 5억대 중반으로 찍히고, 그 네이버 부동산에도 보면 5억 중반의 매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에 투자하신 분들이나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평택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여기 기사를 밑에 쭉 읽어보면 집값 상승 유지하던 평택 곳곳에서 억대 하락, 이런 헤드라인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맞아요. 제가 있어 봐도 고덕 파라곤 아파트 앞에 있는 부동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A급 입지인데도 그 저렴한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층 같은 경우에는 6억대 후반으로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계속 이렇게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기사 말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서정동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작은 면적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매수자가 부쩍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금리가 올라간다고 집값이 다 그렇게 떨어지는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죠. 그래서 지금 한미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은 잠시 동안에는 괜찮지만,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이 다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그 역전된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든지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상황을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미국에서 결정할 일이죠. 앞으로 경제 상황을 봐서 잘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가 연내 3.65%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기준금리가 3.65%까지 오른다고 하면 대출 금리가 진짜 7%, 8%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심리가 얼어붙을 텐데, 과연 금리 때문에 다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금리가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맞지만 이렇게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금리 말고 다른 영향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지역은 평택이잖아요. 평택의 지금까지의 집값 상승 흐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는 사이트가 부동산 지인입니다. 평택시의 가격 흐름을 좀 볼게요. 여기 파란색 선이 매매 가격의 흐름입니다. 지금 쭉 보합을 유지하다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내려오다가 2020년부터는 쭉 올라가서 지금은 또 정체돼 있죠. 2020년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지금은 가격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평택 전체의 평균을 낸 가격인데요. 아까 기사에서 본 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주거 형태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금리의 영향 때문인지 그거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 그래프를 발견을 했는데, 이 그래프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때를 보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의 금리를 한번 볼까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여기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집값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합을 나타내고 있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면은 금리가 내려갈 때입니다. 이때는 보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이때 2010년도부터 2014년도의 흐름은.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또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 2019년도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이때는 또 금리가 상승하고 있을 때죠. 그리고 2019년도부터 최근까지 정도까지는 또 금리가 내려갈 때입니다. 이때는 급격히
우리가 최근에 겪었기 때문에 이건 잘 아시죠? 급격히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고 해서 다 내려가거나 금리가 낮다고 해서 다 올라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었다는 기사거든요. 한미 금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3번 역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전된 게 4번째인데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면 단기간에 한국 금리가 높은 거는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한국에 있는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보면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높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은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역전이 되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국 금리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거나 한국에서 금리를 더 올리거나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미국은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곧바로 또 내립니다. 이때는 미국이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 좋았을 때 금리를 올렸다가 확 내리고 또 이때는 언제죠? 이때는 리먼 사태가 발생했을 때잖아요. 우리도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를 겪었던 때였죠. 이때 미국에서 금리를 확 올렸다가 또 바로 내리죠.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렸다가 또 바로 내리죠. 또 여기도 미국이 여기서도 올렸다가 안정이 되니까 금세 내리죠. 아마 여기서도 그게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또 바로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금리를 좀 낮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미국이 물론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금리를 항상 낮게만 유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축통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낮은 금리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올리면 여기서 또 금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미국은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금리 상승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또 내려가는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짧으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길면은 2, 3년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상황이 나쁜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평택은 꾸준한 상승을 보이다가 2019년에 가장 큰 하락이 있었던 걸로 기록을 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실을 한번 가볼게요. 아실에서 보시면 2019년도가 여기죠. 요게 지금 평택의 입주 물량을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평택에 2019년에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한꺼번에 입주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때 공급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고 이때 미분양을 한번 볼게요. 이때는 평택의 미분양을 보시면 2019년이면 요 정도 되는 거죠. 이때 미분양도 가장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전에도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도 하락이 있지만 여기도 미분양이 계속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승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냥 가격이 여기서 그렇게 크게 팍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쭉 내려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미분양과 공급량을 보시면 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미분양은 여기서 급격히 줄어들잖아요.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2019년에 미분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를 꼭지로 해서 쭉 미분양이 줄어들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한참 공급 과잉을 겪고 미분양도 최고로 많이 찍으면서 그리고 나서 점점점 공급량도 줄어들고 미분양도 줄어들고 하면서 가격이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저금리였긴 하지만 공급량도 줄어들고 미분양도 줄어들고 이렇게 삼박자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가격이 팍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평택의 공급량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공급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평택시의 공급량을 보시면 가장 많았던 때가 이때잖아요. 이때를 지나서 지금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미분양이 점점 줄어들면 계속 가격은 올라갈 텐데 지금 가격이 매겨 없이 멈춰져 있는 이유는 혹은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한국은행
사이트거든요. 한국은행 사이트를 보시면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금리의 변화를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한국은행은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0.25%씩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반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갑자기 한 칸이 딱 올라갔죠. 보시면 요만큼씩 올라가는데 한 번에 0.5%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빅스텝으로 올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오를 때 완만하게 올리면 괜찮은데 지금 이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올렸던 적이 지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포스럽게 체감하는 게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택의 공급량도 적당하게 줄어들고 있고 미분양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멈춰 있고 오히려 더 떨어지고 그 금리의 공포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평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이나 다 겪어야 할 일들이고 제가 지금부터 평택의 좀 밝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평택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많습니다. 2022년 5월 29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삼성전자가 P5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만 믿고 평택에 투자하라.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이 너무 큰 규모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고 삼성이 준비한 이러한 계획들이 다 현실화되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공급량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너무 급격하게 오른 그런 거품이라고 해야 하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거품이 꺼지고 제자리를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켜보고 계시다가 평택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마시고 계속 투자를 하시던지 실거주를 마련을 하시던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택의 지금 라인 현황을 보시면 현재는 3공장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고요. 4공장은 부지 정리 중이고 5공장은 준비 작업에 돌입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유관기관과 증설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은 투자 계획에 대한 내부 검토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글로벌 반도체 투자 경쟁이 심화하면서 삼성이 언제든지 착공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최근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만큼 평택 캠퍼스 내에서 이례적으로 동시다발적 증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으로 5년간 총 450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더욱 벌리고 추격자 입장인 팹리스와 파운드리에서 역전을 일궈내겠다는 포부를 핵심으로 내세웠고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만 전체 규모의 66%인 300조 원 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450조 원의 투자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고 앞만 벌고 가는 것이라고 굉장히 비장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반도체는 앞으로 미래의 주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국의 공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밀이나 국방 이런 거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이런 거와 달리 너무 불리하지만 않으면 자국의 공장을 세우는 것을 좀 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여기가 고덕 신도시고요. 여기가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1기부터 6기까지가 들어있는 도면인데요. 지금 1기, 2기는 완성이 되었고 3기 공장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기사에 났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공원을 고덕 신도시 쪽으로 옮기고 이쪽도 반도체 공장 산업단지로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쪽을 집중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53층짜리 컨트롤 타워도 짓겠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용 인력이 약 7,000명 정도 근무가 예상되고 있고 이쪽으로는 인력과 지원시설 인력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고연봉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고용 인력은 팹공장 하나당 현재는 9,000명 정도의 그 고용 인력이 필요한데 제가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P3 공장부터 시작해서 P4, P5, P 같은 경우에는 1기 공장과 2기 공장에 비해서 인력이 1.5배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주변에 그 협력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협력 업체들의 그 부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현재 지원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와 있는 자리는 이쪽이나 이쪽인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보통 반도체 공장 인력
한 명당 17명 정도의 협력업체 직원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런 비율로 협력업체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자리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이 주변에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고 아래쪽에 이쪽하고 이쪽이나 여기는 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부지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지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현재 평택의 인구는 5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덕신도시에서 삼성전자가 다 공장을 짓고 하면 도시 계획에 보면은 90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90만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이 인력들이 계획대로 다 들어온다면 협력업체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평택에는 조금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조금 더 옆으로 넓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격이 꺾이는 거는 평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으면 모든 도시가 다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조금 더 일자리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곳으로 도시가 더 집중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도시는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리는 평택이나 아니면 분당에 있는 판교 아니면 서울 도심이 되겠죠. 서울도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강남이나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는 곳, 큰 대기업이 가서 산업을 일으키는 곳, 그런 곳으로 더 집중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점점 더 인구가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 너무 겁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집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가 실거주자다 그러면은 괜찮은 곳이 나오면 청약을 넣으셔도 되고 그냥 가격이 적당하게 다운이 되면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여기저기서 계속 지속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금리를 정부 맘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도 덜 거쳐질 것이고 그러면은 국가에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대출도 풀어줄 것이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당장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 매수자들한테는 대출이 80%까지 허용이 되잖아요. 그거는 가격도 상관이 없고 지역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풀어나가고 며칠 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조금 완화해주는 개정안도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런 게 한꺼번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씩 풀려나가면 이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이런 것도 조금씩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거래가 활성화되고 또 가격이 살아나고 그러면 건설사들이 가격이 살아나는 걸 보고 분양을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또 공급을 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포스러운 기사를 보고 이제 끝났네. 아파트 이제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나중에 기회를 잘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놓지 마시고 꾸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평택의 분위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